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7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네, 시크릿을 다녀오고 난 뒤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다녀오신 분들. 네,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21페이지예요. 21페이지 다 나갔고요. 마무리 이제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잠재의식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당신의 생각대로 실현시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실현시킨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실현시킨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지금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내 생각과 근원의 뿌리인 내 믿음을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렇죠? 네, 22페이지 넘어갈게요. 잠재의식은 만능의 기계. 잠재의식은 만능의 기계와 같아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 기계에는 반드시 운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가 바로 당신의 현재의식입니다. 당신 스스로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재의식을 마음껏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잠재의식에 바람직한 느낌과 암시가 들어가도록 의식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해서 그냥 무의식에서 그냥 무의식은 뭐야? 이미 예전에 쇼크 받아서 내가 믿음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근원적으로. 근데 그 근원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무의식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무의식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각성해서 진짜 원하는 거, 무의식 말고 각성해서 원하는 것으로 재맥락을 하고 바꿔야 돼요. 그래야 바뀐다라는 거. 근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 같구나라고 하지만 그 생각조차도 신념에 의해서, 뿌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찾아서 자꾸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 똑같은 사건이라도 믿음을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졌다. 뭐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고도 그래서 그거를 진짜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랑받고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라고 있었구나. 자랐구나. 컸구나.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고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엄마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 사랑이 그건 뭐예요? 나에게도 그냥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 가슴 깊이 알아가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신을 통제한다는 거는 내가 각성해서 무의식에 올라올 수 있는 거를 스탑해야 되는데 그게 끊임없이 그 밑바닥에 있는 뿌리의 믿음을 재맥락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계속 찾아서 재맥락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만 당신이 선택해서 잠재의식에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것만 골라서 할 수 있으면 엄청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안 좋은 느낌을 더 많이 느끼니까. 그렇잖아요. 안 좋은 느낌을 더 많이 느껴. 왜요? 밑에 뿌리 때문에, 신념 때문에. 신념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을 계속 지금 일어나는 일들로 찾아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거, 내가 11월에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루어내면 되는데 목표도 정하지도 않아. 행동도 안 해. 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러지? 왜 꿈이 없지? 왜 목표를 안 정했지? 내가 왜 행동을 왜 안 하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자세히 한번 보면 거기에 이제 그 근원의 뿌리, 신념, 근원적인 신념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각성해야지 모든 생각과 내 감정, 느낌,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돼. 계속 찾아가면 계속 근원하고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 몸이 아무리 허약하고 머리가 나쁘고 의지가 약해도 그 정도의 선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몸이 아무리 허약해도 허약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뭐야? 허약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몸이 이렇게 돼요. 아, 뭔가 내가 감기 걸렸더니 엄마가 관심을 주더라. 그러니까 감기를 한 번 걸리고 또 두 번 걸리니까 또 관심 주다 세 번 걸리니까 관심을 안 줘. 아하, 이거 더 세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 심장병도 걸리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떨어져서 그냥 막 뭔가 온갖 엄마의 주의를 끌고 오기 위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로 세팅이 되더라는 거죠. 안 약해요. 약하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약하다고 믿고 계신 분도 약하다는 믿음이 있고 건강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내 건강도 그렇게 내가 만든 거, 내가 믿어서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나쁘다 좋다도 다 어릴 때 주변에서 누가 어떻게 얘기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렇고 그거를 업이라서 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약해. 그 정도의 선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건강하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이제 박사 과정을 끝내고 나면 박사 이제 수료증 완전 그걸 받을 때 그 근원적인 정서적인 거, 유전적인 거, 이성적인 거, 성공, 돈, 질병에 관련된 거를 다 이렇게 써내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발표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질병이 뭐가 있지? 하면서 저도 생각을 질병에 대해서 질병이 뭐가 있지? 큰 질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질병에 대한 게 쓸 게 없는데 아, 질병은 없는데 가끔씩 이제 닌겔 맞는 거밖에 없었는데 닌겔도 요새 안 맞거든요. 알아차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닌겔이라도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건강하다는 게 있어요. 어릴 때 개구리 잡아먹고 자라가지고 건강하구나 하고 저 혼자 그렇게 개구리 살아있는 개구리 그 오염되지 않았을 때 살아있는 개구리 뒷다리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는지 그거 잡아먹고 건강하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 이렇게 자라면서 커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개구리가 엄청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방송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내가 그랬구나, 이제 먹었구나, 몸보신을 미리 다 했구나라고 이제 제가 잡아가지고 막 동네 오빠들하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팅이 돼 있고 아프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 엄마가 버리지 말라고. 오빠는 아픈 걸 선택했어요. 그 저는 뭐예요? 건강한 걸 선택한 거예요. 엄마한테 관심 받기 위해서 아픈데 오빠가 아파요. 그럼 뭐예요? 엄마한테 관심 받으려고 더 세게 아파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아마 골골골골 할걸요. 근데 저는 오빠가 아픈 걸 선택해서 저는 건강한 걸 선택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한 삶을 50평생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습관이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세팅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세팅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건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건강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머피의 이론은 만인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에 항상 밝고 희망적이며 기대에 찬 말을 들려주세요. 항상 어떻게 해요? 밝고 희망적이며 기대에 찬 말을 들려주래요. 네. 내가 스스로 그게 안 된다면 밝고 희망찬 내용의 세미나를 자꾸 듣는 게 중요하죠. 세미나를 듣는 거, 책을 또 긍정적이고 밝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능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미래를 밝고 희망적인 미래, 당신이 간절히 소망하는 미래로 알아서 향해 나갑니다. 잠재의식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특별한 힘이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아기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뭐요? 무한대로 그냥 다 무엇인가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온 게 언제부터였는지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어머 이건 안 될 거야. 나는 허약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한계를 짚고 있는 모든 것들. 안 되면 어떡하지? 뭔가 그게 언제부터 그랬었는지를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을 찾아서 재맥락을 하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런 걸 찾아서 스탑을 해야죠. 그게 뭐예요? 계속 잠재의식에 안 될까 봐, 안 될까 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긍정적인 거를 넣어 놓으면 잠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잠재되어 있는 거가 그냥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특별한 힘이나 노력이 필요 없이 그대로 드러난다. 근데 나는 잘 안 될 거야. 그럼 잘 안 되는 것이 드러난다.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자신에게 해로운 생각은 버리고, 해로운 거는 뭐야? 잘 안 되면 어떡하지는 도움되는 거예요? 방해되는 거죠? 방해되는 거. 그쵸? 그러면은 내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으로부터 신념, 근원적인 신념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신념을 찾아야 한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강하고 B씨는 악성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A씨는 큰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고 자신이 사는 집을 만족해 했습니다. 반면에 B씨는 작고 오래된 목조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언젠가는 꼭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을 짓고 살고 집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A씨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 B씨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아름다운 집을 장만했습니다. 이 A와 B의 차이는 뭐였었어요? A는 현재에서 그냥 만족을 했었고 B씨는 뭐예요? 나는 이런 언젠가는 꼭 어떻게 해요?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에서 살 거야 라는 거를 상상을 했겠죠. 그래서 그냥 만족하고 사느냐,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희망을 가지고 꿈을 계속 꾸느냐,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만족해 하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들 발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만능의 기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현재의식입니다. 현재의식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무의식에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식에서 나는 몰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은 뭐예요?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식에서 계속 좋은 거, 세미나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할 때마다 그냥 듣는 거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들으면서 찾고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찾고 듣고 질문하고 반복적으로 하니까 점점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네. 24페이지요. 배는 선장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죠? 배는 선장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그냥 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물살에 그냥 흘러가죠. 그러면 그게 무의식이고 선장이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잠재의식은 거대한 우주에 두루 퍼져 있을 만큼 크고 넓지만 크다고 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40만 톤이 넘는 무게의 거대한 몸집을 가졌더라도 선장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배입니다. 선장이 이렇게 큰 배가 내가 키를 잡는다고 움직이겠어? 라고 의심한다면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든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움직입니다. 이렇게 큰 배를 내가 키를 돌린다고 해서 되겠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배를 움직이는 거, 이 배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내가 한 생을 또 살면서 이 한 생이 한 생이 아니라 계속 뭔가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나의 생각으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배, 나의 영혼 있죠. 거대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조작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배가 떴어요. 내 생각으로 내가 있다라는 거로 떴는데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고 조작하는지 모르고 흘러가는 대로 여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냥 살아온 거예요.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똥 싸고 먹이고 자고 뭐 그냥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내가 태어나면서 나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럼 그럼 나를 조정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몸이냐 마음이냐 의식이냐. 본체를 움직여야지. 그죠? 키가 있어서 돌려야 되는데 겉에 있는 차에 있잖아요. 배 겉모습만 자꾸 외관만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잘 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럼 내부에 조작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야. 몸이 아니더라. 마음도 아니더라라는 거야. 그 본체가 의식이더라. 에너지.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예요. 근데 벌써 드러났어요. 감정도 에너지예요. 벌써 드러난 거예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드러났죠? 근데 근본적으로 왜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거 근원에 신념, 내 모든 것들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무엇을 믿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벌써 믿음은 세팅돼 있어요. 3살 이전에.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돼서 살아왔는데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걸 아는 순간은 이제는 그냥 어릴 때 무작위로 부모님에 의해서 그냥 환경에서 세팅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린아이였을 때 받아들였던 그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맥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맥락을 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어떻든 뭐든 시간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 재맥락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을 보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내 믿음에서 내가 해석하는 거죠.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 믿음에 의해서 내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내가 떠올리는 거. 이게 해석하는 거라는 거를 잘 이제 처음 들으시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들을 땐 듣지만 내가 적용시키려면 제가 그랬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저 남편이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근데 그것 또한 내가 불러들였다. 왜? 내 어릴 때 믿음대로 믿기 위해서. 믿음대로 느끼려고, 믿음대로 그 감정이 작동되려고. 그쵸? 그래서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게 시간이 이제 걸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엄마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잖아. 엄마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잖아. 남편이 그래서 내가 그랬고, 남편이 그래서 내가 그랬고. 아니다라는 거죠. 엄마를 통해서 느끼는 내 감정이 무엇인가. 생각이 너무 돌아가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정리가 돼요. 자꾸 듣고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어요, 처음에. 정말 열심히. 지금은 줌이라도 있죠. 어디 이동 안 하고 들을 수 있는 줌이라도 있으니 대구에 앉아서 서울에서 하는 거 어디서 하는 거 줌이라도 들을 수 있죠.
옛날에는 줌이 생긴 지 뭐 이제 1년 좀 지났죠? 작년 언젠가부터 했으니까. 그쵸? 그전에는 막 다 여기저기 다 그냥 이동하면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막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방향이 나한테로 오더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가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라고 감정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감정을 내가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힘들어.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감정도 막 올라와요? 화도 나고 뭔가 막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왜? 믿음 자체가 세팅이 된 게 1 번이라고 그랬거든요. 버려지는 거는 답이다. 그런데 왜 내가 어떤 경위에서 '버려질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들어왔는지, 어떤 사건 때문에 들어왔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찾아서 끊임없이 그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느낌이 사라져야 돼요. 머리로는 '어 그때 그 사건이 있었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바뀔 때까지 계속 에너지가 느낌이 바뀔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거 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듣고 다른 분들 해석하는 거 질문해서 해석되는 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반복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인제 제가 인제 지금까지 어떤 시간이 왔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인제 그 느낌이 안 좋으니까 감정적으로 안 좋은 감정들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감정을 억압시키는 거나 회피하거나 표출 팍 시키는 거 밖에 배운 게 없어. 그쵸? 저희 엄마는 억압시키고 회피하고 그쵸. 표출도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저는 막 억압이 안 돼 표출을 저는 막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걸 배웠다가 남편 만나면서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막 갖고 있던 게 더 가중이 되니까. 표출했던 것들이 아이한테도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대로 했던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자꾸 회피하고 내가 억지로 이해하는 척하고 막 회피하면서 근원의 내 감정을 보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었던 것들도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습관이. 내 걸 먼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는데도 저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더 빠르겠죠? 여러분들은 더 빠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베트남 재작년 겨울에 선생님하고 가족하고 다 베트남 여행을 갔을 때 제가 금붕어를 보고 "저 금붕어는 의식이 높은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밖을 보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네 거나 봐라. 네 감정만 봐라."라는 말씀을 집어서 하시진 않으셨지만 뭔가 질문한 거에 "왜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고 밖을 보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아.' 하고 뭔가 있잖아.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작년 초반부터 '아 그래. 내 감정? 내가 저 금붕어를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를 보고 지금은 뭐예요? 그냥 순수한 상태에서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데 순수한 상태에서 그냥 보고 있고 기쁨으로 있으면 되고 평화로 있으면 되는데 원래 본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어머 쟤는 의식이 높을 거야. 어쩔 거야. 저쩔 거야. 어머 물이 흙탕물이네. 어쩌네. 맑으네.'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뭔가 인식된 거로 인해서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그 생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편안해져야 되는데 저걸 보고 막 돌아가고 있더라.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물고기를 보고 편안한지 아우 지저분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불편해하고 있는지 내 감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들을 보고 내 감정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작년 초반에부터 본격적으로 더 됐으니까 답답해할 것도 없고 못 알아듣는다고 답답해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답답한 건 뭐예요?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 막 있잖아. 막 이래 그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한 막 그런 이제 느낌이 막 있죠. 편안하게 있으면 더 잘 기억이 나요.
편안하게 있으면 편안한 상태에서 있으면 시끄러운 게 들리잖아요. 내가 같이 떠들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저기서 떠들고 막 여기서 같이 떠들어. 들려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쉬는 시간보다 수업을 시작하니 더 시끄럽다고. 조용해지잖아요.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떠드는지조차 모르는 거야. 각성이 안 돼 있으면. 그쵸? 네, 각성이 안 돼 있으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용하게 편안하게 있으면 더 잘 떠오를 텐데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있으면 잠재의식에서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모르겠지 하면 더 뭐예요? 모르는 게 작동되죠.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네.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큰 배가 의심하면은 계속 의심하는 일이 생긴다 그랬죠. 사실 산처럼 커다란 배가 자기 맘대로 움직여진다는 건 움직여 본 사람만이 실감할 수 있겠지요. 그 움직여 본 사람만이 실감할 수 있고 우리는 바뀌었는가 이거죠. 머리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잘하는 사람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한 21년 정도 됐는데 이 의식 공부를 만나기 전에 어떤 세미나를 정말 많이 또 들었었어요. 리더십에 관련된 세미나를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세미나를 또 들으러 갔어요. 세미나가 참 좋은 거예요. 목표에 대해서 막 정말 설명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는 참 좋은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그분이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나와서 막 담배를 피고 계시는데 영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설명은 잘하시는데 자기 삶이 담배 피우면서 막 꿈과 목표를 설명하는데 꿈이 없는 것 같고 목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설명만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거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그 삶에 적용을 하시는 분들, 본인이 꿈과 목표를 설명을 하면서 이게 적용이 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뭔가 바뀌려고 하고 의식이 이렇게 뭔가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게 보네요. 근데 지금 저희 선생님 자체는 본인도 경험하셨던 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경험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과 이 내 생각한 대로 말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 그쵸? 그럼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천하는 거. 삶에서 적용시키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자기가 움직이는 키가 어떤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가는 일일이 알지 못해도 됩니다. 내가 어떤 키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서는 이제 그 배에 대해서 비유를 한 거고요. 그래서 배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일단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어떻게 해서 작동이 되는 거고 의식에 대해서 내가 의식인데 의식이 뭐 어쩌라고 모르잖아요. 이야,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호킨스 박사님.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거로 판단한다고 맞나요? 좋은 차 타고 막 명품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의식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겉만 보고 다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의식이 어떻게 0에서 1000까지를 다 미세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엄청나죠. 대단하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999셨어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서 슈 천으로 샤 있죠. 에너지 장으로 천으로 이렇게 호킨스 박사님 의식 지도를 알고 이거를 제대로 삶에 적용시켜서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선생님을 만난 게 참 복이 많다,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계속 바뀌어가고요. 어제랑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발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계속 발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지금이 아니라 뭔가 발전하고 싶고 변형되고 싶으시면 꾸준하게 들으시고, 다음에 시크릿이 또 12월 18, 19일날 또 있습니다. 12일날 입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셔야 되고요. 요번에 애기들 6학년 아이들도 오고 막 많이 왔는데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여러분들 꼭 듣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한 주 또 보내시고요. 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